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개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최영동 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정받는 반도체주 반등은 이 종목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성공투자는 반도체 특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가는 4.5%라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반도체주가 큰 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자 유망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수창 교수님, 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내 반도체 투톱,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현 주가 좀 매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우선은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 포인트 좀 잡아볼게요. 네, 수요가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전망이 되는 게 보여줬고 마이크론이 실적 보여줬습니다.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반도체 삼성전자 못 가냐? 우선 삼성전자의 좀 발목을 잡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가 지금 올해 들어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불안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 네. 불안 심리가 어디서 나왔길래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에 좀 포커스를 본 거예요.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보면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부진했다. 그러니까 1월달 41% 감소, 2월달 22% 감소, 3월달에 36% 감소.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과거에 반도체 장비가 부진한 감소세가 나오면 반도체 업황이 좀 전조라고 할까요? 업황이 부진한 전전상도 2015년도에도 있었고 2018년도에 미중무역 분쟁이 있었던 시점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입, 장비 수입이 좀 감소한 부분이 불안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알아보면 과연 진짜 불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해서 설비 투자가 느려진 게 아니라 공급망 상태. 다시 말하면 노광 장비 네덜란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진한 지연되고 있는 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인텔도 자국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좀 문제가 있었던 장비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DR5 전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성장 시기다. 그거 다 아시죠? 두 번째, 디램 가격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인데 현물 가격은 고정 가격 넘어섰고 네. 다만 고정 가격이 아직도 바닥권에서 터닝포인트를 못 보여주니까 이런 불안심이 가중되면서 좀 발목 잡고 있다. 그러나 서버 디램 쪽은 지난번 메타가 작년 대비해서 60% 70% 이상, 구글도 30% 가깝게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1분기 지나고 나면 2분기, 3분기에는 전형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도망가는 자세가 아니라 반도체는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높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최영동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어떤 쪽이 더 매력적인가요? 뭐 둘 다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면 둘 다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대장주는 기본 판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제 5월달, 6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뭐 외인왕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대표주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좋습니다. 네. 역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실적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분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각각의 기업들의 투자 모멘텀들이 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우상향이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1분기 실적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자체가 그 1분기에 상응하는 실적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현저하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할까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얘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국내 산업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외국인들의 우선순위에 약간은 좀 뒤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장주들보다는 오히려 이 산업 내에서 좀 개인기를 발휘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는 일단은 뭐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반도체 투자 유망주 탑5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받는 반도체주, 반도체 반등은 이 종목부터 시작이다. 먼저 5위와 4위부터 보시죠. 네, 5위는 삼성전자고요. 4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4위는 유니테스트입니다. 이어서 이 3위와 2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최수찬 교수님, 이 최근 이 3위로 된 패키징 기판 호황 수혜주로 꼽히는 덕산 하이메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덕산 하이메탈은 제가 이 시간에 반도체는 작년 SK하이닉스 얘기해드렸고 워닝머티리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거 네.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덕산 하이메탈은 솔더볼이거든요. 이 솔더볼이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합금 군데 이게 기판하고의 그 금속을 할 때 납땜이나 솔더링이라는데 이게 납땜이거든요. 거기에 예. 쓰이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 기판이 최근에 FC 플리츠 BGA도 확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기판하고 다르게 PGA보다도 BGA 쪽에서 이 기판 사업에서 기판 쓸 때는 이 솔더볼 수요량이 확 증가하거든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 솔더볼 쪽에 공급하는 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덕산 하이메탈하고 일본의 센주메탈이거든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치 매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2020년도 12월 시가가 67,100원입니다. 네. 그 자리가 2019년도부터 고점까지, 그러니까 상세도 고점에 되돌림 눌리면 하프 자리거든요. 67,100원이 도달한다면 작년에 제가 SK하이닉스 저점을 얘기했던 그 시점처럼 저점 가격에 강하게 매력이 있는 시점이니까 흔들릴 자리가 아니라 신기로 이제 한번 관심 좀 가져봐야지. 삼성전자 이제 67,100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영동 교수님 2위 아비코전자 택하셨네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 소부장 쪽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DDR5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공정이 좀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DDR4 대비해서 DDR5 자체가 전력 감소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좀 특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DDR5 관련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거의 끝자락 정도에서 지금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모바일 부분에 대한 이제 파워 인덕터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회사 쪽을 통해서도 후공정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약간은 성장성들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주가도 그에 상응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실적 발표하는 당시에 시장에 대한 심리 자체가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는 타이밍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임박 부분들 전후쯤 해서 매수에 대한 관심들 한번 가져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유망주 1위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1위를 꼽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는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작년에 가장 먼저 터닝 포인트를 보여줬죠. 네, 그럼 지금 SK하이닉스 작년 포인트 중에 하나 제일 기억하실 건 아마도 DDR5. 그렇죠. 세대 교체한다.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DDR5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올해 가는 건데 네. 그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어, 작년하고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주가만 96,000원에서 13만 대 갔다가 내려와서 눌린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 딴까지 더 주목할 것은 SK하이닉스는 인텔 랜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업부 인수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의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추후에 암 인수가 고려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동력이 있을지 네.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줄게. SK하이닉스가 지금 작년 9만 원대, 9만 6천에서 올라왔을 때 지금 딱 올라갔던 1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상승폭의 중간 자리예요. 11만 5천 원, 2천 원대. 그렇죠. 이 자리가 지금 매수를 못하면 언제 사시려고요?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67,100원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자리가 온다면 반도체주들은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반도체주에서 빨리 못 간다. 왜 부진하냐? 이건 수급적인 약간 논리인데 이건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 지금 반도체 SK하이닉스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